네, 그럼 베놈3 분석 바로 가봅시다. 먼저 해당 작품은 의외로 후반부 히든카드쯤으로 등장할 줄 알았던 보이드의 신 널이 거의 인트로급으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이때 오래전 빛이 내 왕국을 침략했을 때 나의 자식인 신비오트들이 날 배신하고 이곳 클린타르에 가뒀다 라고 한 건 원작 코믹스의 설정과도 매우 흡사한 것으로, 여기서 매우 흡사하다고만 했을 뿐 완전히 같다고 하지 않은 건 원작 코믹스에선 널이 신비오트들이 만든 감옥과도 같은 행성 클린타르에 갇히게 된 계기가 됐던 게 작중에서 빛이라고 칭해진 존재가 아닌 토르와의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이었고, 이보다 훨씬 전, 그러니까 널이 이러한 신비오트를 양산하기도 전인 원시의 공허 보이드에 머물 때 그의 휴식을 방해했던 게 빛이라고 칭해진 셀레스티얼이었기 때문으로 작중에선 이러한 코믹스의 설정이 여러 면에서 섞여 있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참고로 작품의 중반부쯤 에디가 슬롯머신을 하기 위해 호텔 카지노에 입장하는 장면에 주목해보면 베놈이 자신을 셀레스티얼 베인이라고 칭하는 걸 볼 수 있기도 한데, 해당 유니버스에선 결국 베놈 신비오트가 소멸한 것처럼 묘사되긴 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노웨이홈 당시에도 신비오트 조각을 흘리고 온 걸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향후 노웨이홈 유니버스와 베놈 유니버스 간의 인커전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에디가 베놈과 재결합할 가능성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마블 유니버스에는 셀레스티얼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 만큼 해당 떡밥은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과 에디의 베놈이 향후 셀레스티얼 널과의 전쟁에 휩쓸리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목선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작중에서 자유의 신상이 몇 번이나 강조된 것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노웨이홈을 떠올리게 해 이 두 유니버스가 합쳐지는 과정도 이 자유의 신상을 기점으로 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신비오트가 숙주를 죽음에서 살려냈을 때 각자의 생명 에너지가 합쳐져 탄생한다는 코덱스, 즉 널이 해방될 수 있는 열쇠처럼 등장했던 코덱스 같은 경우 원작 코믹스에서도 비슷한 역할로 등장한 적이 있는데, 조금 다른 점이라면 원작 코믹스의 코덱스는 에디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신비오트의 숙주들이 갖고 있다는 점이고, 이들 중 특히 에디 아들인 딜런이 이 널과의 전투에서 코덱스의 덕을 보긴 하지만 실사 버전에서 에디의 아들이 등장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에 향후 널과의 전투에선 에디가 이 코덱스의 덕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작중에서 표현된 코덱스의 형태도 원작 코믹스의 이것과 동일한 것이었고요. 또 이러한 내용을 그리고 있는 원작 코믹스에선 신비오트에 감염된 셀레스티얼이라던가 어벤져스, 판타스틱4, 스파이더맨, 닥스, 데어데블, 네이머 등이 총출동하는 걸 볼 수 있고, 뉴욕 시장 킹핀은 새로운 썬더볼트를 조직하는 건 물론 센트리도 널과 맞서는 걸, 블레이드는 블레이드대로 널과 맞서기 위해 그들만의 세력을 구축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재밌는 건 해당 에피소드에 엑스맨들도 등장한다는 점이나 현재 MCU도 멀티버스 사가 이후 뮤턴트 사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선 이후 이런 널을 상대하기 위해 MCU의 다양한 캐릭터들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이게 될 확률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코덱스 같은 경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선 샹치에서 어딘가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게 밝혀진 텐링즈를 설명할 때 등장한 적이 있는 용어인데, 얼마 전 영상에서도 설명했듯 마블에선 본래 앱솔루트 포인트라고 표현했던 걸 갑자기 소니의 방식대로 캐논 이벤트라고 부르는 걸 볼 수 있는 등 최근 들어 마블과 소니가 그 용어까지 맞춰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나, 이 공허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널의 대척점에 있는 게 빛의 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셀레스티얼인 점에선 샹치 분석 영상에서부터 예상하고 있듯 이 텐링즈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 빛의 신 셀레스티얼 중 하나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작중에선 앞선 예고편 분석에서 예상했듯 해당 장면이 노웨이홈 당시의 유니버스와는 다른 멀티버스인 걸 알 수 있었고, 베놈을 습격했던 괴물도 원작 코믹스에 등장하는 신비오트의 천적 제노페이지가 맞았던 걸, 제노페이지가 비명 같은 외침으로 하이브마인드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원작 코믹스의 설정을 응용한 게 맞았다는 걸, 이 원작 코믹스의 라이프 파운데이션에서 탄생한 5 신비오트와 매우 흡사한 바리에이션의 신비오트들이 등장하는 것도 맞았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페인박스와 결합한 걸로 보이는 에고니를 제외하곤 대부분 제노페이지에게 당한 걸 볼 수 있어 이 신비오트들이 합쳐져 탄생한 하이브리드는 앞으로 실사될 가능성이 아주 낮아진 걸 알 수 있었죠.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이번 작품은 이상한 부분이 꽤 많지 않았나 싶은데,
그 이유는 에디가 바에서 한 대사 중 유독 한이 맺힌 듯한 내용, 그 판사가 날 뉴욕에서 쫓아냈지 라고 한 것도, 이후 작품의 중반부 무렵 베놈이 에디에게 너 뮤지컬 엄청 싫어하잖아 라고 한 것도 모두 이전 작품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고, 무엇보다 첸 아주머니의 확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으로, 물론 이 같은 태도의 변화는 카지노에서 큰 돈을 딴 덕분에 순간적으로 하이퍼된 것일 수도 있긴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전혀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 여러 번이나 언급되었다는 점이나, 작중에서 널은 우리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했다고 언급된 것도, 원작 코믹스에선 본격적인 멀티버스가 탄생하기 전인 7번째 우주가 탄생하기 전부터 존재하였던 널의 설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 즉 MCU로 넘어갈 땐 비록 닥스의 마법 때문이었겠지만 반대로 SSU로 돌아올 땐 널이 소환한 게이트 같은 걸 통해 넘어왔다는 점에선 이러한 과정에서 에디와 베놈이 그마저도 원래 있던 유니버스로 돌아온 게 아니었던 것이거나, 아예 베놈 3편에 등장한 에디와 베놈이 우리가 알고 있던 에디와 베놈이 아닌 멀티버스의 존재였을 가능성, 한마디로 늘 주장하고 있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199999와 616의 개념과 매우 흡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이렇게 되면 이 또한 엔드게임이 멀티버스였을 경우 토니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장식했던 순간이 모두 물거품이 되지 않냐는 반박과 마찬가지로, 에디와 베놈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장식했던 해당 작품이 멀티버스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그러지 않길 바라고 있는 바이지만, 확실히 노웨이홈 당시만 해도 이런 멀티버스 간 이동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베놈이 이번 작중에선 고작 왕복 한 번밖에 이동하지 않은 멀티버스 간 이동을 두고 이젠 지긋지긋하다고까지 표현한 의아한 장면을 볼 수도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두 번째 쿠키도 별 의미가 없을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베놈 프랜차이즈와 스파이더맨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한 마블과 소니 유니버스를 구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는 게 이 바텐더인 점에선, 이 바텐더가 마지막에 등장한 것도 이후 차기작에서 이 바텐더가 다시 한번 등장할 수 있다는 것, 즉 멀티버스 간 이동이 다시 한번 묘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니까 말이죠. 어쨌든 내일 또 에거사 분석 영상도 준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쯤에서 오늘 분석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간단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자면, 마지막 장면에서 크리스마스라고 불렸던 박사가 베놈으로 변할 수 있었던 건 이 모르도가 수집해온 베놈 신비오트 조각을 이 크리스마스 박사가 들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원작 코믹스의 에고니와는 달리 해당 작품의 에고니가 번개와 관련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또 이런 번개 속성을 띠고 있는 에고니의 신비오트 조각 같은 게 두 번째 쿠키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서 강조된 건, 본래 불과 음파에 취약한 신비오트이지만 널의 지배하에 있을 땐 이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높아지는 탓에 이들보단 번개가 효율적인 공격 수단이 되기 때문으로, 이런 내용을 미뤄봤을 땐 아마도 향후 번개 속성을 띠고 있는 걸로 그 설정이 변경된 에고니의 신비오트가 토르 대신 번개 속성을 부여해 널과 그의 신비오트 군단을 막는 데 큰 힘이 되어줄 걸, 작중에서 에디가 섹시한 남자로 선정될 수 있겠다는 농담이 등장한 건 실제로 톰 하디가 지난 2021년 영국에서 올해 섹시한 남자로 선정된 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